자, 이번 연사분들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대표이신 우리 김태원 목사님, 손요한 목사님, 정원승 목사님, 원간역 장로님 네 분을 미국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똑같은 피가 흐르는 백개문만 빼고는 우리는 뜨거운 자유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회장 김태원 목사입니다. 우리 고문 손요한 목사님 소개합니다. 인사하시고, 또 우리 고문 정원성 목사님 뉴저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소개해 주시고, 비서실장 겸 기획실장 원간역 장로님 텍사스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광훈 목사님한테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광훈 목사님 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를 외쳐주시기 바라고, 정광훈 목사님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를 외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애리조나에서 왔습니다. 올 때에 우리 고문님과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유서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이 폐렴이 창궐할 때에 미국에서 아니 왜 한국에 나가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어딜 못 가냐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교회가 있는데 왜 못 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정신에 뿌리가 있고,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정신과 민국의 자유, 복음, 평화, 통일을 전폭 지지하고, 또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 및 역사 교육을 구치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광훈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광훈 목사님이 오게 되실 때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목바라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생활비를 우리가 대겠습니다. 다음 달 3월 14일 우리는 주미한국 대사관 앞하고 백악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과 총격 탄압 및 정광훈 목사 석방을 위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회장으로서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애국 동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3일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는 미국 50개 주를 통합하는
유일한 애국 단체입니다. 지금 14주에서 연합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50주를 모두를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안하시죠? 모두 개미를 장대에 달려고 하던 그 장대에 함안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누가 거기에 달리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뭉쳐 주시겠죠? 애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은 뭘로 하느냐? 애국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4월 15일 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퇴진하라. 예, 전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은 목사님 하면 석방하라.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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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은 목사! 석방하라. 정강은 목사! 정강은 목사!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전 목사님, 손녀 목사님, 정문승 목사님, 원관 장로님께서 어제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정강훈 목사님을 아마 접견을 하신 모양인데 그 접견 이후에 미국 50개 주의 총괄 한기총 위임장을 받으시다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국에서 집회할 때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면 좀 연락해 주십시오. 아유, 저번에 김병호 변호사가 미국에서 집회한다고 갈라 했더니 출국 정지를 시켜서 못 갔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놈 정권이 아직까지도 뒤통수를 잡고 있습니다. 뒤통수를 잡고 있어. 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분 연설을 들어보면 지식이 머릿속으로 쏙쏙쏙 막 들어갑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이 교회 집사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본 지 반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토요일 날 집회에서는 보통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김 지사님이 이 교회 속이니까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공산주의 망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아주 짧게 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연구소에 그 초년병으로 이제 있을 때입니다. 한 40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때 소련이 망해가지고 소련 학자들이 한국을 배우겠다고 많이들 왔습니다. 제가 그 소련 학자 2사람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 숙제를 연구소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짜이제프라는 경제학 박사고 한 사람은 블라고 볼린이라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저기 다 보여줬는데 며칠 동안은 좀 시큰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호텔 밑에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를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걸 전부 한번 다 쳐다본 다음에 그때 먹을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와서 퍼먹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쭉 한번 둘러보더니만은 자기가 그 정치학 박사인 블라고볼린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나라는 크기가 코딱지만한 나라다. 소련에 비하면은 소련이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음식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한 그릇 먹어도 되고 두 그릇 먹어도 되고 10그릇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돈을 더 내느냐 그러길래 이미 다 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특히 이제 짜이체프라는 사람이 일본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일본 그 스시 회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회만 한 10그릇을 집어다가 먹더라고요. 다 먹더니 블라고볼린이라는 박사가 참 그 자괴하는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본주의의 마술이야. 그때는 이 친구가 자본주의의 마술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그래도 이거는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들도 니네 공산주의도 쪽 요만큼이라도 좋은 게 있지 않았었겠니?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좋은 곳이 요만큼 있으면 왜 망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사회 제도가 많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최고의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덜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꿈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딱 망해가지고 대한민국보다 100배가 더 넓은 나라 박사들이 와서 여기서 정말 회를 10그릇씩 집어먹고 그리고 그 소련 정치학 박사가 내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랍게도 나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는데 마지막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중국이 자기도 미국 같은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바꿔버렸죠. 시진핑 아니라 그 등소평이 그랬습니다. 아니 밥도 굶고 살면은 뭐가 사회주의냐? 사회주의는 다 밥을 굶습니다. 그래서 밥 굶지 않게 하려면 자본주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을 빨리 벌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덤벼드니까 그때 등소평이가 한 말이 있었죠. 야 고양이가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이러니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공산당들이 공산당을 놔둔 채 자본주의로 발전했는데 지금 거기 가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한 단계 건너뛰려면은 공산당이 손을 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개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까지 지금 맞아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흉내내겠다. 다른 나라가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건데 왜 따라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민들이 모르죠. 사회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그럴 때도 보입니다. 다 같이 잘 살고 놀아먹는 거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놀아먹자 그러면 다 같이 거지가 되고 맙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그 가치를 깨는 사람들의 반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미국이 응원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이청원 박사님 말씀대로 다 망에 자빠지는데 이 공산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놈의 대각통 속에는 뭐가 들었을지. 오늘 마침 이제 미국에서 네 분이 오셨길래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는데 좀 들려드릴 때 미국 가서 좀 퍼뜨려 주세요. 문재인하고 이해찬이가 우리 여기 한국 사람 다 알아요.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해찬이가 1,000원짜리를 한 뭉텅이 탁 밑에다 뿌렸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서 돈을 줬습니다. 이해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씨, 당신도 한 뿌려봐. 10,000원짜리 한 뿌려봐. 그럼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뒤로 돌아보더니 너가 둘이 뛰내려! 그러면 5천만 국민이 다 몰려나올 거다. 비행기 안에서 아마 답이 생각날 겁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경재 의원님은 아마 이제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자 그래서 잘 웃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사로는 우리 김경재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집회여서 손상대 사회에게 아까 저는 얘기 안 해도 좋다. 다른 사람 많이 있으니까 다 하고 혹시 나중에 생각나면 한두 마디 하겠노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이 전부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계몽하고 깨닫고 하면서 느낀 소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재인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한 것이 아마 최대의 실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정 목사님을 구속하지 않고 집회 방해를 적당하게 하지 못했더라면 수백만의 사람이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가득 채워가지고 청와대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을 물러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김문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좀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전락시킨 것이 문재인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를 나가서 세보니까 밑에가 25명, 위에가 26명 좀 나가셨네요. 한 50개 이상의 유튜브 방송국이 여기 오셨는데 일찍이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면 소위 주최하는 소위 말해서 너하라 TV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못 들어와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잘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공평한 기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쫙 벌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최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하나 실수한 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조중동이를 때려잡고 장악하고 우리가 창당대회 할 때 한 줄도 보도를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언론을 봉쇄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민주적인 유튜브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도를 하는 한 지들의 멸망은 이제 곧 끝이 난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참 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입니다. 유관순 언니가 지금부터 99년 전에 3월 1일 다음인 4월 1일 날
천안 아원의 장터에서도 크게 그 만세운동을 벌여서 또 이거 문재인이 나 방해한다고 뭐 보냅니다. 지금 어디 어느 동에 무슨 확진 환자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로부터 100년인 2020년 3월 26일 그가 순국 100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원통하구나 하늘 정도로 그야말로 현대 한국을 끌어놓은 이 나라 여성의 상징입니다. 여기 얼마나 여성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언니의 그 독립정신 그리고 그 근처에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고 또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바로 올해 2020년에 순국 100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과 안중근의 독립정신으로 문재인 정권을 때려잡읍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붕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붕괴하고 있던데 여러 TV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 기자를 했기 때문에 한두 번이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이 동영상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것이 내일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권은 붕괴하고 있다 하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이충근 박사가 얘기하는 뭐 그 공산주의 얘기를 붙일 수도 있고 김문수 대표가 얘기하는 뭐 정광을 살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누구는 정광훈 목사는 거기가 편안하다 그런다. 나올 때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손잡고 나온다 그러더라. 요걸 또 제목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는 제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 어떤 TV가 가장 근사한 제목을 붙이나. 요새 제목 장사입니다. 제목을 잘 붙여야 합니다. 맞아요. 어저께 제가 뉴스타운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이봉규 TV에 가서 했는데 이봉규 TV가 제목을 기가 막히게 붙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하루 만에 15만 분가 올랐어요. 좋아요. 이봉규 박사가 제목을 굉장히 잘 붙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언론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도 멋있는 제목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다시는 종교 단합이 없고 다시는 공산 독재의 잔이 얼룩거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권위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이제 신문제를 오래 봤는데 지금 뭔가 촉감이 하나 왔습니다. 요거 오늘 유튜브들 제목을 전부 52개 유튜브 방송이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끝. 전 유튜브가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방영을 하면 좌파들이 이거 열어도 문재인 끝, 저거 열어도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KBS도 이렇게 보도를 할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우파 유튜브 난리 났습니다. 문재인 끝. 이야, 이것도 MBC가 또 따라해요. 대한민국 52개 유튜브가 똑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끝. 이야, 이거 재밌네. 요거 보고 또 손석희가 그것도 JTBC 전하겠지. 제목 똑같이 뽑아라. JTBC도 똑같이 문재인 끝. 자, 요래 KBS 얘기하니까 또 속상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아름답게 KBS에 사표를 쓰고 민족 투사로서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신 우리 KBS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허리도 아프실 테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갑갑했으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저 베트남 하노이까지 가려고 했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 40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노이에 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되돌아와서 거기서 오기로 개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사람을 다 내려놓고 빈 비행기로 가서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런 스케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3,150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17명이 숨졌습니다. 이제는 저 교도소까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린성에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은 방호복과 마스크 등 해서 지원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중국에 한국은 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된 국가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한 성으로 보입니까? 문재인이가 시진핑 밑에 있는 부하로 보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 대통령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에도 대구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서울 중심가에 있는 목동에 있는 쇼핑센터에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장사진을 이룬 행렬을 보셨을 것입니다. 4시간 기다렸다가 겨우 5장을 구했는데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은 마스크 한 장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중국에는 500만 달러와 방호복과 라텍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이 자,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구를 봉쇄한다고 하고 또 어떤 지사는 대구에서 제주까지 오는 비행기도 안 된다고 그랬고, 여러분 대구가 죽을 죄라도 지은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까? 우한 폐렴이 대구 폐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중국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신천지가 문제가 있다, 또 보수 우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이 집회가 안전합니까? 저 바깥이 더 안전합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연합기사에서 보수단체가 모였다, 심지어 저 벽을 보고 정가원을 보고 외쳤다, 정가원을 지켜주세요 외쳤다, 헌금하면서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100만원, 1,000만원 해달라고 외쳤다, 이런 것만 담아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상 제도권 언론은 죽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사법부, 국방부 곳곳을 다 장악했는데 마지막으로 전혀 이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서 당황을 했던 것, 바로 여기 계신 유튜버와 정가원 목사입니다.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아마 벌써 적화가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장악된 언론,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내세웠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문재인을 찬송했습니까?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2사람과 국정원장 4사람, 대법원장 150명이나 되는 우파 인사들 마구잡이로 감옥에 집어넣은 이 정권 이제 심판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 줄 모르고 있고 과거 1950년 한국 전쟁 때 저 낙동강 전선만 내놔놓고 대부분 밀려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아마 저 영도 선만 놔둬놓고 다 점령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문재인이가 개혁하고 있고 그래서 개혁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규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맞지만 시급하게 깨워야 할 사람들은 자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장악된 언론 때문에 언론에서 오늘 주말도 여행 가고 쇼핑하고 주말 드라마 보고 미스터 트롯 봐도 정말 재미있다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공산화되고 무너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들이 우리의 예배 공간인 저 청와대 광야교회를 경찰차를 쫙 동원해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광장에 대해서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이 분한 가슴, 이 뜨거운 애국심이 사라집니까? 지금 점점 더 큰 기압으로 우리의 기운을 모으고 있고 축적시키고 있고 머지않아 바로 그날에 우리는 폭발할 것입니다. 이 언론이 정강훈 목사님이 지난 6월부터 저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기도하면서 구국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제히 정강훈 목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막말 목사, 정치 목사.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정강훈 목사님이 주장한 7가지 주장과 이분이 투쟁이 가장 올바랐고 국민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분이 취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강훈만한 인물 대한민국에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정강훈 목사들은 정치 목사를 하고 막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렇게 보도한다면 그건 마치 오늘 3일째입니다만 유관순 열사를 어린 아이가 선동하고 있다. 19살 먹은 18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다. 이수신 장군을 이 양반은 군법, 병법 연구하지 않고 매일 일기만 쓴다 라고 선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의 인물들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위대했던 것을 판가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 앞에 제가 열거한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권장을 맞고 문초를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강훈 목사가 나와서 하고 있는 이 구국운동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부터 대한민국의 잘못된 DNA를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승만을 가르쳐주고 박정희를 가르쳐주고 언론을 가르쳐주고 국제관계학을 가르쳐주고 경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모양을 당했냐? 이승만 박정희를 잊어버린 그 공간에 이승만 박정희를 가르치지 않은 그 시간에 주사파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찾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저게 몰락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정광훈 목사님은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면회를 갔는데 여러분 아까 변호사님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읽어주셨죠. 정말 저는 목사님이 구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아침 9시에 면회를 갔습니다. 옥중 서신을 그분이 써서 주는 거 아닙니다. 인터폰으로 앞에 유리가 있고 인터폰으로 마주 앉아서 이영환 전도사 보고 받아 적으러 갑니다. 사모님하고 대화도 하고 김문수 대표님과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이영환 전도사 받아봐라. 그러면 그대로 앉아서 불러줍니다. 거기 불러주는 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전혀 오류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정말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원래는 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미리 연사님들 연락도 하고 섭외도 하는데 목사님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다들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아침에 면회 가는 거 바빠가지고. 그런데 오후 돼가지고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시죠 하고 물으니까 그때서 그런데 이분들 전화를 하니까 아까 온 분들과 간 분들 다 포함해서 한 분도 개인 약속 있다고 핑계대지 아니하시고 다 깨고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들은 정말 희망이 있고 정말 우파들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3.1절 101주년이지만 이걸 기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으고 앞으로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십시오. 이제 은퇴하셨거나 가정에서 가사일을 보시거나 또는 적당히 쉴 나이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애국운동하시고 이분들이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30대, 40대, 50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3, 4, 50대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모든 걸 절약하고 그래서 피땀 흘려 이룬 이분들이 다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비 오는 가운데 눈 오는 가운데 바람이 부는 가운데 햇볕이 쨍쨍 쬐는 가운데 여러분들만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군인 여러분 육사 여러분 회사 여러분 공사 여러분 경찰 공무원 여러분 판사 여러분 검사 여러분 기자 여러분 PD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정광훈 목사님이 좌파 언론들이 매도한 그 프레임에 속아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봐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김정은에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진핑에게 갖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킵시다. 우리나라입니다. 반드시 지킵시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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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하늘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2020년 2월 29일에 이 역사가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실을 말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거짓을 말하려면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숨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늘 많은 유튜브들 와 계시는데 700만 헤어동포 및 이 방송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아마 제목이 다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존에 보던 유튜브만 아니라 오늘은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봐주시고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다 눌려서 오늘 공리 전 52개 유튜브가 10만 구독을 찍을 수 있도록 10만 시청률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자 직권으로 오늘 유튜브 명단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본인이 이름이 쫙 나오면 손을 흔들고 뒤로 보세요. 그 위에서도 좀 흔들고 이래서 이마리아 TV, 영무방송, 북선 TV, 엄마방송, 김장로 방송, 고교연합 TV, 뉴스인포터 인터넷 신문, JS 방송, 남수연 방송, 정희일 방송, 오훈 방송, 이계성 TV, 엉천스님 TV, 김문수 TV, 수잔나 TV, 우파사랑 TV, 백이삭 TV, 보검 TV, 개미애국 방송, 하나님의 군대 TV, 노제와 TV, 모르드게 TV, 신의 한수, 느아라 TV, 구국메아리 아이리 TV, 조갑제 TV, 상상은 자유, 다니스더 TV, 손상대 TV. 내가 나를 소개하니까 좀 찝찝하네. 빅뉴스 TV, 무궁화 TV, 봉주루 방송 TV, 징검다리 TV, 자유통일당 TV, 주사랑 연미 TV, 너만 몰라 TV, 이승만 강정 TV, LGS TV, 전파방송, 정예 강야 TV, 태극전사 TV, 선교 한국 TV, 고난 극복 TV, 하양 예능 TV, 하늘문 TV, 정규재 TV, 시사창고 김상진 TV. 빠진 분들 있으면 전파방송 아까 했어요. 그건 내가 기억을 해. 2분 하시려고. 이래서 3분을 하게 되네. 자, 모든 유튜브가 편견 없이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완전 미사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유튜브들께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도 밖에서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의 질서를 담당해 주신 우리 애국순찰대 한경보 단장의 공지사항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유튜브 사상 최초의 정말 멋진 행사였습니다. 예배도 특히나 모처럼 실내에서 정말 열정적인 예배도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질서 그리고 안전 행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유튜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시민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음향을 담당하시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찬양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우리 찬양대, 아울러서 여러 유명 인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실로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공지는 정말 어찌 보면 전광훈 목사님께서 여지껏 8월 15일 이후, 아니 지난 6월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우리가 싸우는 바로 그 기본적인 태세, 그것이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만반의 투쟁이 실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래에 우리 흔히 실체도 없는 이 대깨문들의 실질적인 존재는 이미 예전부터 알아왔던 조선족이요, 한족 유학생이요, 심지어 북한 해킹 군단이라는 것을 최근에 또 한 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이러한 뜻깊은 문재인 퇴진국민대회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또 흔히 대깨문을 자처하는 자들이 언론 기사에 엄청난 포화를,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현존하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그리고 본행사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는 정말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어이없는 언론 왜곡, 인신공격이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그러한 가짜 대깨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각 이후
모든 언론 기사에 대해서 현 정권을 비호하고 오히려 보수 우파 지키려는 우리 세력에 대해서 음해하는 그러한 댓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공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한다면, 그리고 스마트폰 한 번쯤은 누를 수 있다라면 그 힘을 가지고 최소한 1인 3역, 4역을 해줘야만이 우리는 이 험준한 이 문재인 퇴진 국민대의 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베트남의 영웅이었던 박항서 감독이 격리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얘기까지도, 세상에. 베트남에서 한국인은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한폐렴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러한 영웅 박항서도 지금 그 국격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유럽에서 최고의 스포츠스타 손흥민이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민 재앙, 이 사탄 문재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이 왜곡하고 있고 언론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 전 국민들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짜 어용 댓글 부대를 우리가 리플로 반드시 때려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한자 한자의 기사 하나마다 여러분들이 2개, 3개 최소한의 댓글로서 공격을 함께 해주고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고 마이크까지 꺼버리네. 우리 한경호 단장이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 대개부 쪽에, 코골문 쪽에, 코골문은 코로나 걸려도 문재인이요. 요런 팀에서 약 1000여 명 정도의 제2의 더루킹이 만들어져서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전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을 때려잡는데 많이 한번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 오늘 긴 시간 어려우실 텐데 배도 고프실 텐데 오로지 정강훈 목사님의 무죄 석방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세견 정권, 문재인 정권의 끝장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애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3천만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하나로 뭉치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일사랑교회에서 여러분 확실히 보여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멋지게 했던 문재인 것 3번만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니다. 나라 받아먹는 문재인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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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오늘 돌아가실 때 버스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집에 혼자 걸어가면서도 문재인 것, 문재인 것, 밥 먹다가도 문재인 것. 이래서 이게 뭔가 이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나 보다. 전 국민이 입만 벌리면 문재인 것, 문재인 것. 자, 이제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경제 높이기